자, 마지막 짤지문 3개 들어있는 거 우리 봅시다. 일단 가지문. 가지문은 현대 사회에서 다양한 기술들이 끊임없이 개발되며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기술 결정론과 사회적 구성론이라는 두 가지 대표적인 관점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 두 가지 개념을 제시했어. 어떤 거? 기술 결정론과 그 다음에 사회적 구성론. 그 중에서 기술 결정론이란 뭐냐면은 기술 결정론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기술이 사회나 문화적 요인에 구애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발전하며 기술을 사회 전반의 구조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으로 본다. 자, 얘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은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영향을 미친다. 사회 전반에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는 거야. 이렇게는 될 수가 없어. 얘 주장에서 이렇게는 될 수가 없고 반드시 기술이 발전하는 것만이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거기 밑에 사례가 나오지, 그렇지? 스마트폰의 개발이 언제 어디서든 소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며 정보 유통과 여론 형성 방식은 물론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를 변화시켰다. 스마트폰의 개발이라고 하는 기술이 환경 조성 후 정보 유통, 여론 형성 방식, 사회 전반의 소통 문화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는 거야. 근데 얘는 단점이 있어. 얘는 사회적 맥락을 완전히 무시해. 사회적 맥락을 무시한다는 게 무슨 소리야? 동일한 기술이라도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가 있겠지, 그렇지? 사회 문화적 요인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얘가 문제가 돼. 그래서 얘를 보완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보다 사회적 구성론이다. 사회적 구성론은 뭐냐면은 사회 집단 간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서 사회 집단의 해석 그리고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한다? 기술에 의미 부여하고 어떻게 한다? 기술 발전의 발전 방향을 결정해 준다는 거야. 즉 예를 들어 자전거라고 하는 기술은 얘가 기술이야. 자전거라고 하는 기술은 그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해석과 협상, 이용자들의 요구에 따라서 어떻게 됐다? 그 새로운 의미가 발전. 앞바퀴가 큰 형태로 설계되었어. 앞바퀴가 큰 형태로 발전 방향 앞바퀴. 속도를 추구하는 이용자들에 의해서. 이게 첫 번째. 그런데 나중에는 더 다양한 집단의 요구가 반영이 돼. 그러면서 어떻게 돼? 지금처럼 어떤 형태? 실용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되었다. 벌써 예시를 2개나 들어줬지? 너무 땡큐야. 이해하기가 너무 쉬워요. 자전거라는 기술이 첫 번째 속도 중시라는 요구에 의해서 앞바퀴가 큰 형태로 발전했다가 나중에는 더 다양한 해석과 협상, 더 다양한 요구가 들어오면서 뭐가 된 거야? 실용적인 형태로 바뀌게 된 거야. 자, 이는 기술이 사회적 맥락 속에서 구성되고 조정된다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다음
나아진 문은 봅시다. 나아진 문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은 참여적 거버넌스라는 그 논의 방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 다양한 이해가 얽힌 정책을 결정할 때 정부나 전문가 중심의 의사 결정만으로는 다양한 이해와 이익과 손해 관계를 조정하게 될 수가 없어. 한쪽 관점에서 정리하거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법은 갈등을 심화시키고 실효성을 떨어뜨리지. 한쪽 관점만 받아들일 경우 어떻게 돼? 실효성은 떨어지고 갈등은 심화가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그래서 그 밑에서 뭐가 필요하대? 어떤 입장에 놓일지도 모른다는 전제 아래에 이해관계의 유불리를 떠나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해. 공정한 기준이라는 것이 필요하겠지, 그치? 이거를 고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특히 복지나 환경처럼 개인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책 영역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더욱 요구된다. 개인의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친다면 더욱더 공정한 기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자, 이런 공정한 결정 기준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민, 민간 단체 등 정책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주체가 정책의 수립과 집행 과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필요하다. 공정한 기준이 반영되기 위해서는 최대한 다양한 주체가 포함이 되어야 돼. 다양한 주체가 참여를 해야 돼. 그래서 이를 실천하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이 뭐냐면은 참여적 governance라는 개념이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봐봐. 사회적 거버넌스는 관련자의 의견 수렴부터 정보 제공, 공동 설계, 실행 후 피드백까지 포함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참여적 거버넌스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과정에서 뭐가 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진행한다. 사회적 합의라? 이런 거 우리 어디서 많이 봤지 않니?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모든 정책을 반영해 해석과 협상을 통해서 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해석과 협상을 통해서 방향성을 결정해. 그럼 뭐야? 참여적 거버넌스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구성론에 기반을 두었구나. 사회적 구성론이라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두었구나. 얘네 둘이 같은 맥락을 공유하고 있어. 같은 맥락을 공유해요. 사회적 합의해야 된다. 해석과 협상이 필요하다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을 공유하는 거야. 자, 참여적 거버넌스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조율함으로써 특정 소수의 이익 편향을 방지하고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이거 효과가 뭐야? 이익 편향 방지. 정책의 수용성과 신뢰 상승 이런 효과가 있죠. 그럼 어떻게 돼? 결국에 이런 실효성이 떨어진다라든지 갈등이 심해진다라든지 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없어지는 거야. 됐느뇨. 이번에 다 봅시다. 다음은 자, 요양시설의 돌봄 로봇 도입 여부에 대해서 얘기하네. 돌봄 로봇에 대해서 얘기하네. 자, 우리 가나다 나왔으면 얘네 그냥
섞어 있는다고 생각하면 돼. 돌봄 로봇 앞에 나온 가나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따져보면 돼. 얘는 기술이거나 가에서 얘기하는 기술이거나 나에서 얘기하는 정책이야. 그치? 기술 또는 정책이야. 얘는 돌봄 로봇을 도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기술을 도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 돌봄 로봇의 그 보급이라는 정책을 도입해야 하냐 말아야 하냐의 문제야. 나는 돌봄 로봇을 도입하는데 찬성한다. 주장을 얘기하네. 주장을 누구나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돌봄 로봇의 도입은 이해관계를 넘어 모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공정한 기준에 따른 선택이기 때문이다. 참여적 거버넌스의 결과로 탄생을 했다라는 게 얘의 근거야. 이거에 찬성을 하는데 이거의 근거가 뭐야? 공정 기준에 따라서 탄생한 것이기 때문이다. 자, 봐봐. 우선 돌봄 로봇의 장점에 대해서 얘기해보자. 첫 번째, 돌봄 로봇은 기초적인 돌봄의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하다. 약복용 시간 알림, 응급 호출 기능 등은 사람이 곁에 있을 수 없는 상황에서도 안전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단이 된다. 요거를 안전이 보장된다. 외국 대학병원의 요양시설에서 시범 운영된 돌봄 로봇은 낙상사고 감지를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를 받은 바가 있다.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사례를 제시하네. 외국 대학에서 시범 도입했을 때 사례를 제시하네. 그렇지? 그 다음 또한 돌봄 로봇은 편의성이 뛰어나다. 편의성이 높대. 왜? 초기에는 조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조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대. 초기에 조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가지고 이거를 수용을 해서 어떻게 했어? 이거를 수용해서 사용자 중심 기술을 도입을 했네. 해석과 협상을 통해서 어떻게 한 거야? 기술 발전의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해 준 거야. 어떻게 한다? 사용자 중심, 사용자가 편안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사용자 인식 기능, 예시를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어? 또 근거로 써놓고 있지. 여기는 사례를 근거로 써놓고 있어. 뭐 이런 것 저런 것 등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자, 물론 돌봄 로봇은 사람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고 반대할 수 있다. 돌봄 로봇은 사람의 정서적 돌봄을 대체할 수 없다는 뭐가 있어? 해석과 협상이 있어. 그래서 그 해석 협상에 따라서 어떻게 했어?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을 했어. 이것도 뭐야?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을 했어. 기술의 의미를 부여했어. 그래서 어떻게 사용자의 요구를 반영해서 정서적 안정감을 높인다는 기술 발전의 방향성까지 제시를 했어. 계속해서 이거 이 틀 안에서 지금 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이 가나라고 하는 큰 틀을 제시한 다음에 다라고 하는 사례에서 예시에서 얘네를 적용시키고 있는 거야. 이해됐나요? 자, 돌봄 로봇은 사회적 필요와 다양한 주체의 요구 속에서 발전해온 결과이다.
마침표를 찍어주네. 다양한 요구와 다양한 사회 필요와 다양한 주체의 요구 속에서 발전해온 결과이다. 사회가 기술에 영향을 더 많이 준다라는 거야. 사회적 구성론에 철저하게 입각한 질문, 입학한 게 아니고. 이러한 기술들은 공동체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면서 마무리합니다. 자, 마무리 됐고요. 시험 잘 보고 너무 늦게 올려줘가지고 쌤이 너무 미안하고 다음에는 진짜 까먹지 않고 쌤이 죄인입니다. 까먹지 않고 진짜 잘해서 최대한 빠르게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볼 테니까 다음번에 조금 더 기대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자, 고생했습니다. 화이팅!